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한 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반복되는 후회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자녀를 더 편안하게 이해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로 지낸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결국 자녀와의 만남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분명히 부드러워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평생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3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따뜻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하기입니다. 지난 주말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라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웃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말을 아끼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손주들에게 집중하고 조용히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장면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식 얼굴이 어두운데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지만 괜히 질문했다가 자녀가 더 마음을 닫을까 걱정되는 마음.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간섭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한 시기에는 부모의 걱정 섞인 질문도 간섭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묻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늘 자녀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많이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다 보면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지요.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건넨 한마디가 자녀 마음에 벽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의도로 꺼낸 말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해요. 그런데 더 물어보자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내가 너무 무심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런 고민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나누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하는 건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다 아는 척할 때는 마음이 다치지만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는 감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감정이 예민해질수록 뇌의 이성적인 작용은 감소하고 외부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는 말보다는 곁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되니까 자꾸 묻고 싶고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건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누군가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일 때의 위로는 오래 남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존중해주는 부모는 결국 더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르는 척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사랑, 묻지 않음으로 쌓이는 신뢰, 이것은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자녀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 주셨구나. 그 따뜻한 기억은 말보다 깊게 남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침묵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갈등이 자주 생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돈 없는 척하기입니다.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옮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족한 건 없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었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단다. 그래도 너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는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들으며 기쁘면서도 어디선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늘 한결같지만 그 마음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내밀던 손길이 지금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돈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갈등의 원인 중 42%가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여유 자금이 생겨 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도움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이사 문제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고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 자녀에게 하는 금전적 도움은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도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가득하지만 반복되면 감사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 스스로도 모르게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당연한 듯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의존의 고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리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결국 자립심을 약화시키며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없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도움은 자녀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는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거절이 힘들고 한번 자리 잡은 기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안 된다 고 하면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단절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우리도 생활이 빠듯하단다.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느라 여유가 많지 않아. 너희가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겉으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가 항상 뒤를 지켜주는 존재는 아닐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녀는 스스로 삶을 설계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험 없이 계속 도움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자녀는 평생 스스로 부족하다는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부모는 끝없는 지원에 지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제교육은 작은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라고요.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진짜 성공도 얻기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손길을 잠시 멈출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하는 건 자녀에게 결핍을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못 본 척하기입니다. 결혼한 딸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표정은 어둡고 말투도 짧고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 싶었죠.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니?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누가 뭐라고만 했어도 정말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짧은 한 줄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몸짓으로, 숨소리로도 자녀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쌓인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묻고 알려주며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 심리학자인 도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자녀에게는 말보다 숨 쉴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누군가 계속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히려 더 말하기 싫어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지 않던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서도 아는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본질을 보면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대화의 방향과 분위기를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부모가 먼저 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자녀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못 본 척은 무관심도 방관도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혜롭고 따뜻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기,
돈 없는 척하기, 그리고 못 본 척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성숙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어떤 표현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는 우선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많은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충고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자녀는 귀를 닫고 대화는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딸이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날카롭게 짜증을 내는 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니. 너도 뭔가 잘못한 거겠지. 그러자 딸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했지만 딸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충고가 딸이 마음을 닫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삶의 경험이 담긴 조언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받을 때보다 경청받을 때 더 깊이 대화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확한 조언이라도 그것이 판단처럼 느껴져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니?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 이런 질문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말의 주도권을 넘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을 때 평소 같았으면 해결책부터 말했겠지만 그날은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1시간 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진짜 도움이란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율성을 원하며 스스로 선택할 때 더 큰 만족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질문의 힘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니? 처럼 원인을 묻는 닫힌 질문은 오히려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처럼 감정을 묻는 열린 질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 뒤 내 생각을 조금 말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 후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마음을 열고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조언보다 경청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짧은 문장이 대화의 온도를 바꾸고 관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절대로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이 한마디가 무심코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동네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요.
아랫집 연구는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 됐다더라. 연구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표정이 굳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나와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위축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제 말은 진심으로 비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아들에겐 무겁게 남았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라고 떠올리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실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최근 인간관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1위는 바로 비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부모들은 이 말을 격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도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 기대와 응원이 전해지길 바라며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비교는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그 말을 넌 아직 부족하다. 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실망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은 더 잘해냈다더라 라는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자극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선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의 언어가 됩니다. 딸이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 저는 일부러 다른 집 자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더니 딸이 오히려 더 힘을 내더군요. 사실 자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더 성공했는지, 동창이 더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 요즘 자녀들은 SNS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마저 비교를 한다면 자녀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낮추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비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에서 오는 말이기에 상처가 훨씬 더 깊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고 싶다면 비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힘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아닌 인정은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네가 선택한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결과가 어떻든 지금처럼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말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물론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집 아이처럼 안 될까? 이런 조급함이 때로는 비교하는 말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마음의 벽을 세우게 하는 말인지를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비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자녀가 성과를 낼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응원이고 참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가 자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이어가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3가지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고보다 질문을, 비교보다 인정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말을 아끼는 여백을 주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일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자녀가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언젠가 자녀의 따뜻한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 포근한 눈빛 하나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진심이 묻히고 감정이 앞서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은 말보다도 조용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녀들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계속 배우고 조금씩 변해가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